가방을 사고 싶은 고객이 있다고 칠게요. 이 고객은 평일에 토익 학원을 다니고요. 최근에 15인치 노트북을 장만했어요. 만약 이런 정보를 알게 되면 이렇게 추리할 수 있겠죠? 아, 이 고객은 짐이 많으니까 백팩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개인화된 고객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이 바로 CRM, 즉 고객 관계관리입니다. 내 취향을 분석해서 광고를 노출시키기도 하고 그 광고를 클릭하면 구매로 바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정말 간편하죠? 그 CRM 업계에서도 1위를 찍는 솔루션이 있어요. 오늘 만나볼 회사는 기업들의 가장 효율적인 CRM과 디지털 전환을 돕는 곳입니다. 바로 소개할게요. DKBMC입니다. 저기 DKBMC 직원분이신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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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기업들의 효율적인 CRM과 또 디지털 전환을 돕는 좋은 회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소개해 주실 거죠? 저는 근데 신입사원이라서 네네네. 저는 사실 잘 모르고요. 네. 더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분께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뭐 안내를 받기 전에 그래도 함께 할 거니까 오늘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CX본부의 CS1팀에서 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최효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아주 간단하게 BKDMC는 어떤 회사다? 저희 회사는 2010년에 설립돼서요. 매년 해마다 2배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 세일즈포스의 최고 파트너사입니다. 구체적인 건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죠. 들어가면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DKBMC에서 영어 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김현석 상무라고 합니다. 오, 상무님. 들어올 때부터 약간 포스가 남다르다 싶었습니다. 그럼 상무님이시면 언제부터 근무하신 거예요? 저희 회사가 초기에 시작될 때부터 조인을 했고요. 올 하반기가 되면 이제 만 10년이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초기 멤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전환, 세일즈포스, CRM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기존에 있었던 업무들이 데이터 기반의 업무 처리가 됐다라고 하면 네. 이제는 ET라고 하는 말은 시각화시키고 뭔가 양성화시키고 더 의미 있는 변화나 비즈니스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마케팅, 영업, 그 이후에 서비스 관리 보시고자 하시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시각화되고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비즈니스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세일즈포스는 정확히 뭐예요? 1999년도에 마크 베니오프가 세운 미국 회사고요. 초기에 시작될 때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CRM 중심으로 시작이 됐고 CRM에서 고객 관리 기준으로 영업 관리, 서비스 관리, 마케팅 관리 쪽으로 점점 더 변화의 주도가 확산돼 왔고 현재는 DT라는 키워드하고 일치할 수 있는 부분들 AI까지 또 확장된 부분들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글로벌 회사들이나 대기업, 중견기업, 강소기업까지 다양한 인더스트리와 다양한 고객군에 사용을 하고 있는 CRM 솔루션이기도 하지만 DT를 주도할 수 있는 솔루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테라스가 있네요.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저희 회사가 이번에 확장하면서 새로 생긴 테라스인데요. 저희가 금요일마다 해피아워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같이 간식을 나눠 먹고 맥주를 한 잔씩 하기도 하고요. 점심시간에 맥주를 마셔야 돼요? 네, 당연하죠. 그래요? 여기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복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근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리뷰 사이트를 좀 살펴보니까 어려운 부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입사하기 전에 모두가 한번 찾아보잖아요. 네네네. 그 평점을. 네. 저도 사실 입사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겪어 나가다 보니까 회사가 안주하는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개발자들이 입사했을 때 네. 교육 체계가 부족하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지금은 프로세스를 만든다던가 저희가 처우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번에 재택근무도 생겼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대표님이 쏜다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쿠팡이츠나 네. 배민을 저희가 마음대로
10,000원 한도 내에서 시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수요일에 재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도 이제 집에서 쿠폰을 받아서 시켜 드실 수 있습니다. 진짜 점심을? 네, 아, 진짜 좋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복지 포인트를 100만 원 제공해 준다는 건데요. 네, 1년에? 네, 1년에 100만 원 제공이고 그걸로 이제 저는 자취생이라서 네. 쿠팡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급여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요즘 개발자분들이 계속 이렇게 몸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낮은 점수를 받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랬던 면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급여가 인상이 됐어요. 인상됐어요? 네. 성과급, 뭐 인센티브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저희 개발자분들은 프로젝트별로 인센티브를 조금 다르게 받으시는데요. 특히 본부별로도 이게 내용이 조금 다른데 저희 CX 본부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잖아요. 그 운영에 대한 보수가 또 따로 나옵니다. 일만 많은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있는 거니까. 그렇죠. 금융치료. 그러면 이게 조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야근이 많아질 것 같다. 야근이 뭐죠? 지금 입사하신 지 거의 한 8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2시간 이상 야근한 날이 몇 번 정도 되나요? 한 번도 없는데요. 진짜요? 네. 물론 야근을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지만 그게 일상화되어 있고 당연하게 여기진 않아요. 다른 분들 또 만나서 세일즈 포스뿐만 아니라 다른 솔루션도 있다면서요? 네. 그 부분도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DA 본부라고 해서 왔어요. DA 본부 뭔가요? DA는 데이터 애널리스트라는 뜻이고요. 네.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DA 본부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나소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DA본부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 임종준 사원입니다. 영어과 컨설턴트 저는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가 봐요. 일단 컨설턴트는 그 태블로라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을 가지고 그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대시보드를 만들어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대시보드를 만드는 일을 하면 개발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전처리나 데이터 분석 그 단계를 거치고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대시보드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대시보드를 운영하거나 유지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 고객사에서 데이터에 대한 그런 고민을 저희가 듣고 니즈 파악을 한 후에 컨설턴트들에게 내용을 전달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보기에도 동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혹시 입사를 언제 하시게 된 건지. 저는 작년 11월 입사를 했고요. 그 전에도 이제 네. 솔루션 영업을 계속 했었고요. 빅데이터라는 이슈가 많이 있어서 관심을 갖고 DKBMC에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작년 8월에 입사했고요. 저는 여기가 첫 회사입니다. 첫 회사. 네. 지금 DA 본부 같은 경우 태블로 솔루션을 다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건가요? 태블러는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시각화를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데 그런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어떤 의사결정하려고 이렇게 좀 데이터들이 나열돼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네네. 영업부에서 매출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러면 태블러에 다양한 그 그래프 차트 기능이 있는데요. 그 매출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어느 나라에서 우리 제품이 가장 잘 팔리는지 그런 부분들도 태블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단순히 숫자로 보여줬을 때는 직관적이지 않는데 그 숫자를 시각화함으로써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돕는 어떤 점에서 참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많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저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장님의 관점은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이전에 회사를 또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저희 DKBMC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요. 자율과 그 존중이 배어있는 회사인 것 같고요. 업무적인 그런 성과도 잘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눈치를 보시죠? 부장님 지금 이제 IT 솔루션 영업 전문가시잖아요. 계속 그 일만 하신 거잖아요.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고객사의 그런 어려운 부분을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저희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영업할 때 어렵지는 않으세요? 조금 영업하는 방식도 좀 다를 것 같은데. 고객사를 만나기 전에 네. 먼저 사전에 이제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어떠한 부분을 또 제안을 할지 네네. 가이드를 드려야 할지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컨설턴트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됐던 적은 언제입니까? 제가 만든 대시보드를 한 1000명이 넘는 사용자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 1000명이 본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을 때죠, 아직은. 네,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빅데이터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저희 DA 본부가 환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선배로서 잘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CRM과 데이터의 그런 중요성이 이미 많이 막대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그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 여기가
효주씨 본부인 그 CX 본부군요. 네. 한번 또 다른 분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CX본부 CS1팀의 최인호라고 합니다. 솔루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때 보니까 이거 되게 신기했어요. 왜 이 사춘기라는 책은 왜 읽고 제가 사실 비전공자거든요. 국문학과예요. 그래서 국문이세요? 네, 오. 이런 걸 좀 읽어야겠다는 어떤 좀 사명감 때문에 이게 CS 팀이어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개발 업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공부를 하신 원래 출판 업계에 있었는데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국비 지원 교육을 받고 6개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 CX 본부 CS 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솔루션 구축이 완료가 되면은 그 솔루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간단한 헬프데스크 역할부터 솔루션에 대한 고도화 작업, 아까 말씀하신 개발에 연관된 작업까지 두루두루 어떻게 해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막 복잡한 화면 막 띄워져 있어요. 이거는 복잡한 화면을 띄워놨고요. 네, 사실은 업무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뭔가 하는 듯한 느낌. 하는 듯한 느낌이고 헬프데스크도 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인 사용법도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간단한 사용법부터 회사별로 그 회사의 컬러에 맞게 개발을 한 영역이 있을 텐데 사용하시다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니즈를 파악해서 저희 나름대로 요건을 정리해서 반영해드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개발자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사람이 한 중간 정도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제 리뷰 사이트들 보면 점수가 좀 낮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좀 조직이 변화하고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충돌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평가를 남기신 분들의 말이 아예 틀렸다고도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다만 방향성이 좀 다를 뿐이고 음. 그리고 방향성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회사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앞으로 달려가는 추세다 보니까 원하는 방향성까지 다 고려를 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CX팀에 오게 될 새로운 분에게 좀 한 말씀 해주자면. 저희 CS팀을 구글 번역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나 아니면 어셈블리어라고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컴파일이라고 하는데 네네. 저희는 사용자분들이 개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한 번 더 컴파일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전공자 분들도 그렇고 아직 개발에 자신 없으신 분들도 그렇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 더 웃는 얼굴로 고객들과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DKBMC를 가장 잘 소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분인 것 같아서 저는 전사경량관리본부와 CX본부 사업조직 맡고 있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임직원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쭉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변화가 있는 회사라는 느낌이 많아요.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조직이 성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평균 한 50% 이상 정도 성장되고 있습니다. 그거 어마무시한데요? 저는 사실 이게 DKBMC 오기 전에는 세일즈포스 잘 몰랐어요.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솔루션인데 이제 B2B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보지 못한 거더라고요. 세일즈포스는 사실 사스 시장에서는 거의 마켓 넘버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밴드들,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여러 가지 밴드들 맞춰서 충분히 사스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전하고 싶은 나름의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철학이라고 하면 좀 거창할 것 같고요.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몇 말씀 드리려고 한다면 모바일이나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IoT, 로보틱스 등 최신 첨단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술을 내가 도입해야 될지, 어떻게 도입해야 될지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가지고 어떤 기업의 전략이나 조직, 프로세스, 사실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영 전략입니다. 반드시 DT 목적을 수립하고 그리고 우선순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그 부분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담 팀을 구성하고 현재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고 미래의 모습인 투비 이미지를 가지고 비전 전략을 가지고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 어떤 유행이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이 비즈니스 게임을 바꾸고 있고 고객이 그 게임의 규칙을 바꾸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새로운 것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시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DKBMC가 향후에 걸어갈 길은 어떻습니까? 저희 회사 비전은 고객이 선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IT 파트너 조언자가 되자입니다. 3년, 5년, 10년의 매출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 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위한 파트너가 되는 게 저희들 비전이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또 끊임없는 변화 혁신을 통해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라든지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가지고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더 나은 가치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로 가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채용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예, 어떤 인재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까? 저희 회사의 어떤 미션이나 비전을 잘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런 핵심 가치들을 잘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리고 저희 회사 모토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자입니다. 일하실 때는 좀 열심히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일하시고 또 놀 때는 또 정말 멋있게 자기의 휴가와 휴식을 즐기시고 자기 주도의 인재형이 저희들이 바라는 인재상입니다. 네, 오늘은 혁신적인 CRM 솔루션을 통해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기업들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주는 DKBMC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업, 알짜 기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물러갈게요. 안녕.